보면서 역사의 큰 그림을 같이 그려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고려, 조선, 근현대 이 시대를 아우르는 아주 핵심적인 제도랑 사건들이 잘 담겨 있더라고요. 단순하게 사실만 나열하는 것보다는 각 시대가 어떤 특징을 가졌고 또 어떤 중요한 변화들을 겪었는지 그 의미 중심으로 좀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 것, 네, 이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고려시대로 한번 가보죠. 자료에 문벌귀족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 음서나 공음전 같은 제도를 통해서 권력을 막 대물림했다. 이 점이 딱 눈에 띄어요. 이게 고려 사회에서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냥 특권층이 있었다. 뭐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요. 아,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음서랑 공음전, 이게 고려 사회의 특징을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제도죠. 시험 없이 관직 오르는 음서, 또 세습이 가능한 토지, 공음전. 이 두 가지가 뭐랄까, 능력보다는 가문 배경, 이게 중요했던 좀 폐쇄적인 귀족 사회의 단면인 거죠. 물론 이런 시스템이 안정적인 기반이 되기도 했지만요. 동시에 사회 활력을 좀 떨어뜨리고 나중에는 그 무신정변 같은 내부 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했고요. 아, 그리고 관직 복무 대가로 관리들한테 토지에서 세금 거둘 권리, 그러니까 수조권을 나눠주던 전시과 제도, 이것도 고려 경제의 아주 중요한 축이었어요. 국가 재정이라든지 관리들 생계를 유지하는 시스템이었던 거죠. 네, 경종 때 시작됐습니다. 농업에서는 또 그 이암이 원나라에서 목화시 들여온 거, 이것도 빼놓을 수 없는 변화입니다. 그렇군요. 가문 중심 사회가 가진 장점도 있고 또 문제점도 뚜렷했네요. 그럼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오면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 삼사라는 기관으로 왕권까지 견제하려고 했다. 이게 좀 인상적이거든요. 조선은 왜 이렇게 견제 장치를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고려랑은 뭔가 다른 방향을 본 걸까요? 네, 조선은 고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 이걸 추구했거든요. 바로 그 삼사, 사원부, 사간원, 홍문관, 얘네가 핵심 역할을 한 거죠. 이게 단순히 왕을 견제한다기보다는 사원부는 관리들 감찰하고 사간원은 왕한테 직언하고 홍문관은 학술연구랑 정책 자문, 그러니까 유교적인 이상 정치를 구현하려는 조선의 통치 철학이 여기에 반영된 겁니다. 왕이라도 함부로 못하게 네, 제도적으로 딱 장치를 마련한 거예요. 그리고 또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각 도의 관찰사, 그 아래 부목 9년에는 수령을 파견해서 중앙정부가 직접 통치하는 시스템, 이걸 강화했죠. 재정적으로는 뭐 토지 1결당 4두씩 세금 걷고 상평통보 같은 화폐를 유통시켜서 상품화폐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하긴 했는데 근데 사실 이 화폐가 전국적으로 막 활발하게 쓰이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렸어요.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아, 왕권 강화랑 견제의 균형, 그리고 중앙 집권 시스템 구축. 이게 조선의 핵심이었군요. 이제 근현대사 자료로 넘어가 보죠. 와, 이건 정말 숨가쁘네요. 동학농민운동부터 해서 일제강점기, 해방, 정부 수립까지 이 시기를 관통하는 어떤 좀 큰 흐름이나 주제 같은 게 있을까요? 뭐랄까 저항과 변화의 연속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 현대사는 딱 저항하고 새로운 국가 건설, 이 두 가지 축으로 이해하면 좋아요. 반봉건, 반외세 외쳤던 동학농민운동. 이건 기존 질서에 대한 민중의 아주 강력한 저항이었고요. 일제강점기 때는 그 3.1 운동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알렸잖아요. 이게 곧 상하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지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됐죠. 임시정부는 삼권 분립에 기초한 민주공화정, 이걸 지향하고 또 광복군도 창설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독립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겁니다. 아, 그리고 좌우 세력이 힘 합쳐서 민족 역량을 모으려 했던 신간의 활동, 이것도 진짜 중요한 움직임이었고요. 해방 이후에는 그 신탁통시 찬반 논쟁, 이런 걸로 좌우 대립이 엄청 심해졌잖아요. 그런 혼란 속에서 결국 대한민국